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에 따라서 차등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집값에 따라서 차등해서 올린다. 그러면 세금도 차등 세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이 부분이요. 집값을 차등 세금화하면서 또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그런 정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는 편가르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집권 초기에는요, 강남이나 비강남을 차등화시키더니 그래서 편가르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강북까지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또 차등화했습니다.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마치 투기꾼처럼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집값이 다 오르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종부세 납부자와 비납부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부자죠, 그죠?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자. 이렇게 또 차등화를 했습니다. 급기야는 세입자하고 집주인을 차별화했죠. 세입자하고 집주인. 여기는 상가 세입자하고 상가 주인하고도 또 차별화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요,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을 앞당기면서 여기에 집값별로 또 차등화를 했습니다. 여기도 편가르기예요. 여기 편가르기. 편가르기를 보면 야, 이게 참 정부가 하는 정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싼 집은요, 15억 이상 비싼 집은 조기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럼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반면에 9억에서 15억 같은 경우 중간치는요, 또 2026년부터 또 해요. 그리고 9억 미만은 2030년 가서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요, 이렇게 되면 15억은 25년, 그 다음에 5억에서 9억은 27년, 9억 미만은 30년, 5년 먼저씩 계속 차등화를 시키면 집이 싼 집부터 시작해서 비싼 집까지 이게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편이 갈려질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 이거 조세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조세 형평성에서 말입니다. 지금 부유세 성격은 종합부동산세도 있고요. 또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차등화를 시키는 만큼 부자 증세로 이어지고요. 부자 증세는 어쩌면 또 한 번의 차등화를 가지고 옵니다.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참 나쁜 정부예요, 나쁜 정부. 지금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를 보면요, 평균 69%입니다. 69%. 그런데 가격대별로 보면 비싸면 비쌀수록 현실화율도 높지요. 30억 이상은 79.5%예요. 그러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 붙겠죠. 15억에서 30억은 74.6%고요. 반면에 6억에서 9억은 67.1%입니다. 그야말로 집값이 비싸면 징벌적 과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90%까지 2030년까지 땡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차별화를 하면요, 이게 자발적으로 노블리세 오블리제라는
그런 컨셉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공헌도 하고 기여도 하고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 그 흥도 납니다. 흥도.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옥죄잖아요. 그러면 반발, 조세 반발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도 보자고요. 종합부동산세율도 사실상 1주택자도 올라갔습니다. 올해 0.5에서 2.7이잖아요. 최대. 그런데 내년에는 0.6에서 3%까지 올라가죠. 여기에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여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0.6에서 3.2%가 올해라면 내년에는 더블로 올라갑니다. 더블로. 거의 1.2에서 6%까지 인상됩니다. 가격이 높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인상폭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서울에서 아리팍 하면 요즘은 뭔가 부동산의 랜드마크처럼 돼버렸어요. 아리팍이 서울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데예요. 전용 84제곱미터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친 겁니다. 1326만 원 냈습니다. 1326만 원. 그런데 이대로 계속 연간 5%씩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에는요. 4,096만 원입니다. 4,096만 원. 그러면 5년 후가 되면 보유세가 5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5배가. 3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3배가. 3배가 늘어나면 여러분 은퇴자들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퇴자 이러면요. 국가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신 사람들이에요. 뭐 저도 은퇴자 중에 하나지만 저는 제2의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열심히 산 결과 집 한 채 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 한 채 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 폭탄을 안긴다는 것은요. 진짜 나쁜 정부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서 정책으로 편가르기 프레임을 그대로 덮어 씌운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국민을 어떻게 하면 화합시켜서 어떻게 하면 분란을 덜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국민의 어떤 재산을 불리고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이게 국가라는 테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모르겠어요. 나오는 정책마다 이게 국민 편가르기가 너무나 심합니다. 너무나 심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정부 저도 기자 생활을 참 많이 해봤지만 처음 봤다니까요. 처음이 안 되면 두 번째고 두 번이 아니면 강남 비강남 편가르기 하다가 안 되니까 다주택자 무주택자 편가르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종부세 납부자 하고 비납부자 그것도 안 되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편가르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 결국은요 정책을 망칠 뿐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어떤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근데 지금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는 거기서 싹 빠진다는 사실이 결국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왜 모를까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국민의 편가르기는 극에 달할 거라는 것
이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국민을 포용하고 끌어안아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고 이러면요, 없던 갈등도 생기는 게 우리네 인간사입니다. 예, 그래서 더 나쁜 정부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